자,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해피닉스입니다. 오늘 상당히 선을 넘어버렸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190만원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185만 3천원 선이었거든요. 이 저점이. 근데 이 저점을 지금 일봉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서 제가 이전에 강조했던 이러한 상승 추세가 결국엔 이렇게 깨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이러한 큰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만큼 전체에 대한 되돌림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60일선을 명확하게 이탈을 하면서 마감을 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차트만 봤을 때는 여구간에 있는 이러한 갭과 그 다음에 121선이 겹치는 대략적으로 145만원 선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 놓였습니다. 일단 지난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만 놓고 보더라도 이 구간을 지금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60일선에서도 지지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승 기류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고, 만약에 이렇게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저점에 있는 185만 3천원 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큰 추세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적어도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로서 이제 하이닉스도 추세가 조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전에 삼전과 똑같은 형태로 하락이 가속화되는 걸 우려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0%밖에 안 빠졌는데 하이닉스는 16%나 빠졌거든요. 왜 이렇게 하이닉스가 많이 빠진 거냐 이유를 놓고 보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 우리 SK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추를 조금 낮게 잡는 그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의 계약을 근거로 해서 올해의 남은 영업이익치와 내년의 영업이익치를 대략적으로 8% 안팎으로 낮춰서 잡은 보고서인데, 이게 매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약이 파기되는 것도 아닌데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아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기존에 벌었던 것보다 아주 조금만 못 벌어도 이거 반도체 고점인가? 이거 위기인가? 이제 도망쳐야 되나? 이러한 여론들이 너무 쉽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ADR이 정상적으로 상장을 했죠. 이게 재료가 다 소멸이 돼서 이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 미국에서 이제 하이닉스의 ADR ETF 레버리지가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본주를 사고 팔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미국에서 다 ADR 사거나 레버리지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고, 기관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여구간을 지금 확정 이탈했기 때문에 기관계에서는 손절 물량이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애석하게도 하이닉스가 조금 주도해서 시장 자체를 박살을 내버렸는데, 우리 주주님들도 굉장히 속이 쓰리실 것 같거든요. 어딘가에서 물려 계실 분들이 좀 다반수이실 거기 때문에, 다만 지금 상황에서 현재 시장 상황을 짚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 전에 저희 해피닉스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주주님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가 매일 드리는 이런 여러가지 인사이트를 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개별 종목을 분석하는 이런 영상에서 시황 얘기를 좀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황 얘기를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마이너스 8% 이상이 빠지면서 올해 7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는데, 사실 서킷 브레이커가 2000년도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총 13번이 발동이 됐는데, 그 중에 올해 7번이 발동이 됐으니까 올해의 변동성이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주주님들이 좀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구간 이후에 발생한 서킷 같은 경우에는 5번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2번이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ETF가 출시되고 난 이후의 상황이죠. 이제까지 없었던 그런 변동성 장세가 결국에는 ETF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ETF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는 뭔가 정책적으로 조치를 취할 그럴 만한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여전히 운용사들이 광고를 과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투자자들한테 더 긴 시간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탁상 공론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하락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 일단 위에서 머물렀던 2달 동안의 이런 강세 흐름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 오늘 이렇게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 개인들만 매수를 했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연기금이나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7400선에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7400선을 몸통으로 이탈하고 나서 하락 가속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매가 많이 나오거나 반대 매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락의 끝을 지금 예상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로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선전했죠.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코스피에서 나오는 차익 매물이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넘어가면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라든지 이렇게 좀 자금들이 다른 섹터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올해 상반기 같은 그런 반도체 독주의 장세가 아니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같이 회복하면서 그 이상의 업사이드를 같이 함께 동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매수 시점을 좀 포착하기에는 차트적으로 약세적인 구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이런 순환매 구조가 좀 만들어지기를 저도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금이 어느 정도는 코스닥 쪽으로 돌아야 시장이 전반적으로 같이 회복하는 흐름이 보여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순환매는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AX 대전환을 도모하고 있고, 그게 실현이 되려면 결국에는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안정적인 환경이 구축되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차익 실현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 수급이 이동을 한다면 그게 AI 인프라 관련된 섹터로 이동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하락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ETF와 관련된 수급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거에 알맞는 되돌림이 발생하는 이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뭐 AI 거품론이나 아니면 반도체 고점론 같은 이런 위기론에 의식해서 하락이 발생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좀 투매에 동참하면서 하락 가속화를 좀 야기시키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반대로 당장 이번 주부터 이러한 하락 요인들을 이렇게 뒤집을 만한 이벤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내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해주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낮춰줘야 적어도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문제가 1차적으로 좀 해소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부터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오죠. 이제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 좀 과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매도세를 멈춰줄 만한 매수세가 발생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7월 말 같은 경우에는 삼전닉스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세를 뒤집을 만한 이벤트들도 충분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말고 또 너무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고 최대한 좋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거에 대한 이만큼에 대한 되돌림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반발적으로라도 매수세가 나올 만한 자리들을 좀 체크를 해본 뒤에 거기에서 이제 캔들이 어떻게 마감을 하느냐, 수급이 어떠한 형태로 들어오느냐를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리들을 찾아 놓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은 뭔가 공격적으로 대응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 주주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7400선을 벗어난 이후부터 뭔가 리스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조금 했었어야 했고, 오늘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또 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린 겸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결국에는 아무리 영업이익률이 좋고 뭐 실적이 좋고 밸류가 높고 PER이 낮고 뭐 이렇다라고 해도 우리가 주가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큰 손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돌릴 만한 수급이 들어와서 차트를 뒤집어 줘야 그때부터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달려들 만한 그런 차트가 만들어질 때까지 지금은 차분하게 기다리고 좀 우직하게 버티는 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답답하시고 많이 걱정되시고 힘드실 거라는 거 잘 압니다. 그치만 여기에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뭔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버리신다면 수습하기 힘든 상황들이 더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300만원 선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사실 매수할 자리가 없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없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고점을 한 번이라도 높이는 상승세가 나왔으면 이렇게 되돌림이 나올 때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볼 수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고점을 한 번도 높이지 못했죠. 종가로요. 그렇다 보니 300만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설령 이런 자리들에서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추가 대응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이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지금 이렇게 하락세가 계속 진행 중인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흐름은 여기에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차트에서 고점을 높이는 형태가 한 번이라도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내려와서 저점을 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다가 이 직전 고점을 한 번이라도 넘기는 이 타이밍에, 혹은 여기
여기에서 눌렸을 때 이 저점이 깨지지 않을 때 그때가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까지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못 참고 이런 데서 사버렸는데 이런 데서 막 더 깊은 하락이 나와버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적어도 이 구간에서 들어간 물량만큼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주님들 손절하시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 자식 같은 하이닉스 내 주식을 그냥 잘라내기라는 사실 쉽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실 때는 손절을 고려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거나 손절을 고려해 안 하고 계시면은 정말 잘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유리해지는 상황이 나올 때까지 이런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만약 여기에서 이렇게 잘 오른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플러스 20% 가까이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이 20%지 이거 20% 올라오는 기간 동안 아 여기서 살 걸 뭐 추매할 걸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잘 인내하고 극복해야지만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주주님들 제가 정말 잔소리 같지만 우리가 살아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거 플러스 20% 욕심내다가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20%도 안 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20%에 대한 욕심만 안 부리면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여기에 물려있든 뭐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나마 조금 낫겠지만 안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가 큰 상황에서 지금 계속 차트 보기 괴로운데 여기에서 더 들어갔다가 이게 내 평단가 오지도 않고 다시 이렇게 꼬꾸라져 버리면 그거는 더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뭔가 공격적인 대응을 하려면 유리하고 확률이 높은 상황을 잘 기다려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계속 지켜보다가 그런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우리 주주님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기다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나 한번 우리 승부를 해보자고요. 실질적으로 잘 기다리기만 하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해피닉스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두시면서 지속적으로 제 영상을 지켜보셔야 그게 어느 타이밍인지 빠르게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말고 저희 해피닉스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잔소리가 굉장히 길었는데 그치만 지금은 참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지금 이 위기를 같이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하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주주님들 절대 희망 잃지 마시고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잘 모니터링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적어도 내일은 우리 주주님들과 조금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이나 하이닉스 개별적인 차트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해피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